불안, 나가서 걸으세요. 분노, 나가서 걸으세요. 답답함, 나가서 걸으세요. 에너지 부족, 나가서 걸으세요. 슬픔, 나가서 걸으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움직임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생각이 아니라 걸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어딘가 잘못된 것 같고 불안과 무기력 사이에서 떠밀리듯 하루를 버팁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든 다시 컨디션을 회복해야 돼.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몸, 그 중에서도 발에 존재합니다. 머리가 멈춘 건 몸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꼬인 건 에너지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무너진 건 지나치게 제자리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계획표가 아니라 걷기입니다. 스스로 분석이 아니라 걸음입니다. 단 15분 집 밖을 나서서 햇빛을 받고 두 발로 바닥을 밟고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며 걷기 시작할 때 당신이 진짜 감정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너무 단순해서 무시했던 걷기가 어떻게 당신이 잠재의식, 감정회로, 신경계 전체를 재가동시키는지 그 놀라운 작동 원리를 풀어갑시다. 잠재의식은 현재 이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현실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생각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셀프 확언, 좋은 마인드셋. 하지만 잠재의식은 이런 말들을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말이 아니라 신체의 상태를 읽습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어떻게 쉬는지, 근육은 경직되어 있는지,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웅크려 있는지, 그리고 그 몸의 상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나는 막혀있다 또는 나는 흐르고 있다. 여기서 잠재의식은 더 나아가지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도 않고 지금의 진동을 그대로 반복 재생산합니다. 감정적 중력이 작동하는 거죠. 걷기는 가장 원시적이면서 강력한 흐름이 신호입니다. 걷기는 인간이 처음으로 생존을 넘어서 탐색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동물은 위기에서 도망치고 위험할 땐 몸을 멈추지만 걷는다는 건 지금은 안전하다는 생존 시스템의 확언입니다. 즉, 걷는다는 건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괜찮아. 움직일 수 있고 탐색할 수 있고 삶은 흐를 수 있어. 이 메시지는 신경계 전체를 안정시키고 교감, 부교감 시스템을 복원 모드로 재배열합니다. 내 입장에서 걷기는 고급 패턴 재정렬 명령입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따르면 걷기와 같은 반복적이고 리듬감 있는 움직임은 알파파, 세타파 상태를 유도해 창의성, 자기통합, 감정 해소를 강화시킵니다. 좌우 교차 움직임은 대뇌 방구를 자동으로 동기화시키고 심박수와 호흡 리듬이 정렬되면서 뇌는 마치 명상처럼 자기정렬 상태로 진입합니다. 즉, 걷기 하나로 뇌는 문제해결 상태, 잠재의식은 해독, 재구성 상태, 감정 시스템은 순환 상태로 전환됩니다. 공식을 바꿔야 인생이 바뀝니다. 느낌, 행동, 결과가 아니라 행동, 느낌, 에너지,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기분이 들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에너지가 돌고 에너지가 돌아야 기분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어야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현실 창조의 근본 공식입니다. 걷는다는 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잠재의식에게 에너지는 순환 중이다 라는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것이며 그 신호가 감정의 얼음을 녹이고 무기력의 정체를 흔들고 의지 없이도 다시 살아갈 힘을 꺼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걷기는 회복의 행위가 아닌 존재의 재정렬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운동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존재의 무게중심을 다시 바닥으로 내리는 일입니다. 머리로 떠오르던 수많은 생각들이 발바닥을 통해 현실로 내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되찾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그 느낌을 감지하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삶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걷기는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닌 현실창조 시스템 전체를 재부팅하는 첫 작용입니다. 이 작용 없이는 어떤 생각도 어떤 전략도 잠재의식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합니다. 바로 교감신경계 그리고 부교감신경계.
교감신경은 우리 생존 상태에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위협, 스트레스, 긴장, 경쟁, 불안, 몸이 각성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몸과 뇌는 싸우거나 도망치자라고 외칩니다. 집중력은 올라가지만 에너지 소모가 급격히 발생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회복, 치유, 창조의 상태입니다. 이완, 소화, 수면, 직감, 영감. 우리가 깊은 휴식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 대부분 현대인은 하루 종일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호흡이 얕아지고 의욕은 사라지면서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고치고 싶다, 기분을 바꾸고 싶다 해도 신경계가 생존 모드에 곡착되어 있다면 그건 단지 가속 페달을 밟은 채 핸들만 돌리는 것일 뿐입니다. 걷기는 부교감신경을 켜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햇볕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조절 장치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과 회복을 관장하는 부교감신경의 조력자,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과 충만감을 주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햇볕을 받은 지 16시간 후 뇌는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분비해 수면을 유도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이 수면 패턴은 다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걷기의 리듬은 신경계의 흔들리는 진동을 안정화시킵니다. 일정한 속도, 반복되는 움직임, 고개를 들고 주변을 인식하는 행위는 뇌의 운동 피질과 시상, 하부, 시냅스 활동을 안정화시키며 교감신경이 풀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실제로 심박 변이도를 증가시키며 신체의 회복 탄력성과 스트레스 복원력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자연 속 걷기는 인간 생체 시계를 우주 시간과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도심은 빛, 소음, 속도, 자극이 왜곡된 인공 정보장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점점 자연 리듬과 멀어집니다. 숲길, 햇볕, 바람, 조용한 길은 자연의 딘동수와 당신의 생체 리듬을 동기화시켜줍니다. 이때 신경계는 조율된 악기처럼 깔끔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걷기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신경계 전체를 리셋하는 생물학적 명상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아서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이 멈춰 있어서 에너지가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감정은 흐르지 않고 신경계는 탈진했고 마음은 멀리 가 있지만 몸은 여전히 의자에 붙어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생각을 고치기 전에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당신은 움직여야 풀립니다. 나가서 걸으세요. 자율신경이 정렬되고 당신의 파동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걷기를 통해 정신이 정지를 경험했다면 이제 존2라는 다음 단계에 진입할 차례입니다. 존2는 최대 심박수의 60-70%를 유지하는 저강도 지속성 유산소 운동입니다. 쉽게 말해 숨은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상태에서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볍게 조깅하기, 낮은 저항의 사이클링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왜 존2일까요? 내가 아까 에너지 관점에서 해석해 봅시다. 존2는 단순히 유산소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재정비하는 리듬 트레이닝입니다. 에너지 시스템 리셋 관점에서 존2는 미토콘드리아를 훈련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에너지 공장으로 이 훈련을 통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쉽게 필요하지 않은 몸, 하루를 지속 가능하게 살아낼 수 있는 지속 에너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감정과 생각이 안정한 관점에서 심장이 안정된 존2 훈련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점진적으로 오일을 저항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되며 생각은 차분해지고 감정은 유연해집니다. 걷는 중 떠오르는 아이디어, 갑작스러운 인사이트 모두 이 상태에 생겨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움직이는 명상 상태입니다. 자기 리듬과의 재동기화 관점에서 존2는 타인의 리듬이 아닌 나의 내면 리듬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뇌는 규칙적 리듬에 반응합니다. 걸음과 호흡이 일정해질수록 뇌파는 알파파와 세파타로 진입하며 이는 창조적이고 직관적인 뇌 상태를 만듭니다. 웨이트로 인한 활성산소 배출 관점에서 웨이트로 근육에 상처가 생기면 회복 과정에서 체내에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활성산소는 체내의 염증을 유발하고 몸을 무겁게 하며 쉽게 피로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유산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존2를 이렇게 실천하면 좋습니다. 가장 깊은 깨달음은 걸으면서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찾기 위해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심지어 명상에 도전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언제나 움직이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앉아있는 생각은 때로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움직이는 침묵은 오히려 마음을 조용히 정리해줍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흐름을 회복하는 의식적 선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멈춘 삶에 다시 에너지를 흘려넣는 행위입니다. 명상은 앉아서 하기도 하지만 걷기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명상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상가들과 예술가들이 걷기 속에서 통찰을 얻었듯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르지 말고 흐르세요. 지금 당장 나가서 걸으세요. 당신의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